살다 보면 유독 마주치는 것조차 고역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무례한 행동 하나하나가 내 하루의 평온을 송두리째 앗아가곤 하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그저 참아라. 네가 어른이니 이해해라. 아니면 무조건 피해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요. 회사에서, 모임에서, 때로는 가족 안에서 우리는 그 꼴 보기 싫은 사람과 같은 공기를 마시며 버텨내야만 합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적과 악랄한 이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들에게 휘둘려 자신을 망가뜨리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고도의 처세와 내공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참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여백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우아하게 무력화시키는 힘. 그것이 진짜 어른의 처세술입니다. 오늘 정약용 인생 여백에서는 꼴 보기 싫은 사람 앞에서 내 품격을 지키며 주도권을 가져오는 실전 비책 5가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에 끝까지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비책은 그를 감정의 상대가 아닌 관찰의 데이터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미운 사람을 마주하면 본능적으로 감정이 먼저 요동칩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까 라며 분노를 쌓죠. 하지만 이는 상대가 던진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핍박하고 감시하던 이들을 대할 때 결코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천박한 행태를 보며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학문의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의 위치를 바꾸어 주도권을 뺏어오는 환희처세의 핵심입니다.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깊은 산속의 독버섯은 그 자체로 치명적이지만 약초꾼의 눈에는 그저 어떤 독을 가졌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파악해야 할 연구 대상일 뿐입니다. 독버섯이 독을 가졌다고 해서 화를 내는 약초꾼은 없습니다. 그저 그 성질을 알고 적절한 거리를 둘 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무례하게 굴거나 상식 밖의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대신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런 천박한 단어를 쓰는구나. 저런 행동이 주변의 기운을 어떻게 탁하게 만드는가를 관찰하는 과학자가 되십시오. 마치 세밀화를 그리듯 그의 말버릇, 눈빛, 행동의 패턴을 속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내가 관찰자가 되는 순간 상대는 나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아니라 내 지혜를 넓혀주는 한낱 표본으로 전락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군자는 소인배와 다투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비루함을 보며 나의 결을 다듬을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무례함을 내 인격 수양의 도구로 써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꼴 보기 싫은 사람을 가장 우아하고 처참하게 무력화시키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이제 그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오직 분석하고 관찰하며 그를 내 마음의 실험실 위에 올려두십시오.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무력화하는 두 번째 비책은 상대에게
내 감정의 그림자조차 보여주지 않는 빙하 대화법입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거나 꼴 보기 싫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나의 불쾌함을 표정이나 말투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는 내 약점을 잡게 되고 관계의 주도권은 그에게 넘어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군자는 엄격함과 온화함을 동시에 갖추되 사사로운 감정이 공적인 일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 명확한 선을 긋는 공사처세입니다. 겨울날에 얼어붙은 호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돌을 던져도 파문이 일지 않고 그저 단단하고 차갑게 튕겨낼 뿐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억지로 웃어주는 것도 아닌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 철저한 사무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가 선을 넘는 질문을 하거나 비아냥거릴 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군요. 같이 짧고 건조한 답변으로 일관하십시오.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감정이라는 영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 통행 금지라는 팻말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관직에 계실 때 아첨하는 무리나 무례한 자들을 향해 예로써 대하되 마음을 섞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되 속으로는 철저히 남남으로 대하는 법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의 차가운 평정심에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공격이 먹히지 않고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는 여러분의 단단한 벽 앞에서 결국 스스로 지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가면을 쓰십시오. 그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높은 수준의 방어 기제입니다. 감정을 섞지 않는 사무적인 태도야말로 상대의 무례함이 나를 흠집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매끄러운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무력화하는 세 번째 비책은 오히려 그를 과도하게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진심으로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칭찬이라는 이름의 우아한 족쇄를 채워 그가 나에게 함부로 무례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상대가 오만하게 굴 때 똑같이 오만함으로 맞서는 것은 하책이며 예를 다해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을 들판의 허수아비를 떠올려 보십시오. 농부는 허수아비에게 그럴듯한 옷을 입히고 높은 장대에 세워둡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수아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새들이 곡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장치일 뿐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에게 칭찬을 건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가 무례한 언행을 일삼을 때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역시 선생님은 늘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그 당당함이 부럽습니다. 혹은 오늘 말씀도 참 거침없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상대를 대단한 사람이라는 틀에 가둬버리면 상대는 그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평소보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본인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생각에 우쭐해져서 오히려 당신을 공격할 명분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대를 높은 곳에 올려두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고립의 기술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상대의 비루함을 탓하기보다 나의 관대함을 보여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그를 칭찬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나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게 되고 동시에 상대의 무례함은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상대를 미워하며 얼굴을 붉히는 대신 차라리 그에게 칭찬의 왕관을 씌워주십시오. 그 왕관의 무게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당신에게 함부로 다가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품격 있게 상대를 밀어내는 지혜로운 이들의 소리 없는 전쟁법입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을 무력화하는 네 번째 비책은 상대의 공격과 내 반응 사이에 의도적인 빈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대개 즉각적인 반응을 원합니다. 자신이 던진 도발에 상대가 당황하거나 화를 낼 때 그들은 비로소 쾌감을 느끼고 주도권을 잡았다고 확신하죠. 정약용 선생님은 경박함은 재앙을 부르고 신중함은 복을 부른다고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서둘러 반응하지 않는 정, 즉 고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보십시오. 깊은 계곡의 물은 커다란 바위가 앞을 가로막아도 서둘러 뚫으려 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러 수위를 높인 뒤 바위 위를 넘어가거나 옆으로 유유히 비껴 흐르죠. 이처럼 상대의 도발이 바위처럼 앞을 막아설 때 여러분도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이 시차처세의 지점에서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과 결을 같이 하는 또 한 명의 냉철한 철학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인간관계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사람들의 무례함은 그저 그들의 본성일 뿐이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발에 채였다고 해서 돌멩이에게 화를 낼 것인가? 그저 피하거나 무시하면 그뿐이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무례한 언행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보라고 조언합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즉시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것은 그 돌멩이를 집어들고 내 가슴을 스스로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무례한 상대가 말을 던졌을 때 바로 대꾸하지 말고 아주 느긋하게 차 한 잔을 마시거나 허공을 잠시 응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건조하게 아,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른 생각을 하느라 못 들었습니다. 라고 여유 있게 되묻는 순간 상대의 공격적인 에너지는 김 빠진 콜라처럼 순식간에 식어버립니다. 상대는 당신의 감정을 흔들어 승리감을 맛보려 했지만 당신의 무심하고 늦은 반응 앞에 오히려 자신의 무례함만 공허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자 정약용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심,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책은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사람과의 일을 머릿속에서 꺼내어 종이 위로 유배 보내는 것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도 그 잔상이 계속 남아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그 감정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새기며 재방송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일생을 통해 기록의 힘을 믿으셨던 분입니다. 수많은 저작을 남기신 이유도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풀면 인간관계 징비록을 쓰는 것입니다. 퇴근 후 혹은 모임이 끝난 뒤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어 보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소설을 쓰듯 감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서처럼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후 2시 김아무개가 회의 중 내 제안을 비웃음. 이렇게 기록을 하는 순간 내 마음을 핥히던 상처는 분석해야 할 하나의 사건으로 객관화됩니다. 마치 거대한 돋보기를 들고 나를 괴롭힌 대상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그것에 대해 글을 쓰는 순간 이미 나의 외부로 밀려난다. 종이에 적는 행위는 내 뇌 속에 엉켜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밖으로 배출하는 통로가 됩니다. 적고 나서 그 종이를 바라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 보잘것없는 말로 나를 흔들려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공에서 이름 없는 엑스트라로 물러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무리 큰 환난도 글로 적어보면 결국 한 줌의 먼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내 마음속 귀한 방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기록을 통해 그를 종이 위로, 내 마음 밖으로 영원히 유배 보내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나의 여백을 가장 완벽하게 수호하는 5번째 비책입니다. 여러분, 사실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대하는 가장 완벽한 처세는 그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처세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내 영혼의 성벽을 단단히 쌓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라는 모진 세월 속에서도 자신을 괴롭히던 이들을 탓하기보다 그 시간을 빌려 수백 권의 책을 쓰며 자신의 세계를 완성하셨습니다. 선생님에게 그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은 어쩌면 당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벼려낸 숫돌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비책들, 관찰하고 감정을 보이지 않고 예의로 높여 고립시키며 반응 사이에 빈틈을 두고 기록으로 쏟아내는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빼앗겼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기분을 망치려 할 때 오늘 나눈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잠시 일어난 포말일 뿐입니다. 파도는 곧 잦아들 것이고 당신의 바다는 다시 깊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데 쓰기엔 당신의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남 때문에 괴로워하기엔 당신의 마음속 여백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해지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는 그 사람을 마음 한가운데에 앉혀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내 하루의 주인이 되게 두지 마십시오. 내 표정, 내 말투, 내 잠자리까지 흔들 만큼 귀한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싫은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도 내가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삶, 그 고요한 여백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데 작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정약용 인생 여백이었습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